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하루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줄 결정적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유태진 지음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어서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 좋은데요. 명언과 함께 글의 맨 밑에는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습관, 다짐 등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이 반드시 바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바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잠깐의 여유도 없이 무척이나 바쁜 듯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허둥지둥 조급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뿐인데요. 잘 관찰하면 근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업무에 소홀한 근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어리석음을 덮을 수 있는 일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일에만 전념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이렇게요. 결국 우리가 행운과 행복을 얻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일을 좋아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항상 즐거운 생각을 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라고요. 작은 행운, 큰 행운, 행복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삶 자체가 행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최고를 기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허상에 기대어 삽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기뻐하고 싶다면 마음껏 기뻐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매 순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얻길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대로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좌절, 우울감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데요. 거짓을 믿지 말고 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삶은 바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웃는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웃는 얼굴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활력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좌절에 빠질 환경이 닥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가 틀어졌다면 웃는 얼굴이 해결책이 됩니다. 웃음으로 얼굴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하는데요. 웃음은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인생을 사는데 큰 활력이 됩니다. 누구나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는 남보다 뛰어난 소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갈고 닦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질은 일찌감치 알아차려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곽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날이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재능을 발휘해 나가면 작은 기회는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말고 가끔 기회를 엿봐서 기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씩 일을 마칠 때마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드디어 세상의 칭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망설임은 실패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나고 맙니다. 결심은 했지만 친구의 반대 의견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 하나의 의견에서 다른 의견으로 또 어떤 계획에서 다른 계획으로 계속 오락가락하는 사람,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빙빙 방향을 바꾸는 풍향계처럼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바꾸는 사람은 무엇 하나 훌륭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맨 처음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만약 하기로 결심했다면 단호한 인내심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합니다. 인생에서의 안식과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가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은 온순한 사람을 사귀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자제력을 갖춘 사람을 만나며 매사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동료를 선택할 때도 대조와 균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결같이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기력이 충만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며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기회도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운이 나쁠 때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두뇌 활동이 둔해지는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늘 현명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운이 사고력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해도 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확고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머릿속을 다시 정리하고 내부 나침반의 힘을 이용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운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울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을 점점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과 멀리합니다.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며 일을 열심히 즐깁니다.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기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마이너스적 경험을 하더라도 강점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은 있기 마련인데요. 반드시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습관에 물들어 있기도 했으며 편견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현재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이 경험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인생의 연습이란 없습니다. 인생의 연습은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그리면 그대로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가끔 충돌하는 법이지만 모든 일에 감정대로 행동하면 생활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할 때에는 이지적이고 냉정한 사람과 손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모든 현상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고조되었음을 느낀다면 즉시 진정시키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이고 명석한 사고력의 자리를 감정이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받길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감사함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은 유행병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힘이 강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실망으로 되돌아올 때, 평범한 삶에 지겨울 때마다 감사함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찾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에 더 감사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든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에든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찾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 개의 좋은 것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치 독수리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에서 단 하나의 결점만을 들춰냅니다. 티끌 같은 타인의 과오를 긁어 모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비뚤어진 기쁨을 맛보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무덤을 파고 타인의 결점을 들춰내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천 개의 악에 둘러싸여 있어도 단 하나의 선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량한 사람은 늘 좋은 것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풍요로운 마음, 깊은 이해력, 취미가 그것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인데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이해력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간파하는 능력이며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이해함으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취미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나이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훌륭한 자의 신발이 누구의 발에나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노력 정도는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조언에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조언을 말머리에서 딱 잘라서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막는 꼴입니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늘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마음속의 거울로 삼고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의견을 구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지도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를 갖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자신을 위한 조언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력은 주의력과 같은 급의 힘인데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의 두뇌는 단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내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길고 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누가 더 오래 인내하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성공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간의 특징은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참고 견뎌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간결함은 일상의 모든 일에 매력과 완성도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부족한 역량도 보충해 줍니다. 즉, 좋은 이야기는 간결할수록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며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간략하게 정리하면 실패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간결만이 이야기의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의 불행으로 위로받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불행의 늪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유쾌해하거나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끼더라도 이성적으로 그 심리를 파악하고 자기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너무 즐기면 언젠가 자신에게 그 화살이 그대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말로 떠벌리기는 쉽습니다.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일을 마냥 잘 될 거라 낙관하고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응원보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응원과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이 잘하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자랑하며 떠벌리는 사람보다는 침묵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더 존경을 받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해서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애정을 쏟는 것과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단단한 인연이든 친밀한 관계이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숨겨야 할 일은 반드시 있고 부모에 대해서도 역시 비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비밀의 종류에 따라서 털어놓아야 하는 상대와 숨겨야 하는 상대를 판단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기 쉬운가 어려운가는 그 사람의 주위에 어떤 인간이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좋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연에 지배당하지 말고 토대를 단단히 굳힌 통찰로 경험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긴 여행에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줄 숙소가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여유가 없으면 쉼 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의 조언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 속에 살면서 철학의 세계를 탐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높은 수준의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어떤 종류의 습관이든 그것은 우리 몸에 금세 익숙해져 버립니다. 시간의 사용법이나 일하는 방법, 사고방식이나 감정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럼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일부, 소위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은 그 뿌리가 무척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그만큼 자신이 쇠약해지거나 나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더더욱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상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 전날 밤에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두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실행에 옮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놀랄 만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루하루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사 모든 일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불행한 삶을 바라지 않으며 누군가의 삶에 불행과 행복을 결정할 자격도 의미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판단하며 살면 그것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충고는 늘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그 충고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생각이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판단도 모두 다르게 내립니다. 어느 누구의 관점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되려는 노력보다 나 자신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의 대응책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농담을 가볍게 받아 넘기는 것은 일종의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머가 있는 소소한 대화는 그 자리를 밝고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농담을 들었다면 겉으로는 초조함이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눈치채지 못한 척해도 좋고요. 가장 무난한 방법은 선뜻 받아 넘기는 것입니다. 농담에 대한 과장된 반응은 소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때로는 험악한 공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관계에서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농담을 할 때는 그것이 상대를 어떤 기분으로 만들지에 대해서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꿈 대신 근면입니다. 근면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을 반복하는 것만이 이를 훌륭히 완수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력에 의해 완수된 업적에는 그에 견줄 만한 선물도 함께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면과 성실은 삶 그 자체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